저희 세션에서 저희 키노트 스피치 노키아의 울리치 드람마님께서 어떤 표준의 기술, 그다음에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키노트에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애트리의 한미경 실장님이 저희 실증 과제 진행하시는 거, 뭐 대전 대구에서 여러 가지 재난 CCTV, AI CCTV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좀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한 LG U+에서 경광찬 담당님께서는 도시의 발전 역사와 UCT,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어떤 변화되는 것 여러 가지들을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한번 또 화웨이에서는 강승호 상무님께서 중국의 사례,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경로 KT 팀장님께서는 재난 안전회 쪽에서 좀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들은 저희가 발표하신 연사님들을 모시고 좀 패널 토의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5G 기술이 어떠한 스마트 시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어져서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제가 또 이제 패널 디스커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면 아주대학교 김재현이고요. 오늘 연사님들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조금 한 30분간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좀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금 처음에는 제가 두 분씩 좀 질문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다 같이 저희가 이게 통합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한미경 실장님하고 강상우 상무님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스마트 시티가 지금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와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5G라는 기술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중요한 기술이 돼야 되는지 좀 이 5G 포럼에서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실제로 한미경 실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강상무님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미경입니다. 우선 저희가 3년 동안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경우에 스마트 시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대표적인 문제를 지금 안전 문제나 아니면 교통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CCTV를 활용을 하고, 이 CCTV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선 자가망을 설치해서 지금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해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주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빌딩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지하로도 내려가는 부분이 크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면 이제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고 있는 제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축에 대한 비용 문제, 시간 문제, 그리고 지리적인 접근 제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5G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5G의 기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든가 빔포밍 기술, 그다음에 정밀 측의 기술까지 풀리 지원이 된다면 더 경쟁력 있는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술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연 관계 또는 어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5G의 특정한 기술들을 우리가 시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강승우 상무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저는 우선 스마트 시티에 대한 특징을 좀 명확하게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제너럴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결국엔 어떤 지능화되고 자율화, 그다음에 융합, 실시간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어떤 유비쿼터스적인 측면, 그리고 개방적인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때 5G는 스마트 시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요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그 저변에 깔린 이제 인프라가 저전력 통신, 스마트홈 공장 등 이제 상호 작용하는 어떤 엄청난 수의 장치들과 교류를 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도시의 인프라의 어떤 높은 밀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5G가 가장 적합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약 500개 장치가 전 세계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정도 되면 50억 인구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현재 이제 개별적인 어떤 개인의 커넥션보다는 이제 도시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커넥션 된다라고 볼 때 어떤 쓰레기통이나 어떤 가로등, 자율주행차 관련된 건물, 드론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감내해야 될 그 수많은 데이터를 과연 어떤 기술로 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빠르고 지연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5G가 대단히 중요한 스마트 시티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슷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5G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광대역, 그다음에 초저지연, 초다수 그것들이 꼭 우리 스마트 시티에 들어와서 실제 어떤 서비스들에 적용될 때 진정한 어떤 스마트 시티가 구현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또 한번 질문을 저희가 경광찬 담당님하고 이경로 팀장님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국내에서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같이 하면서 근데 통신 3사라든지 여기에서 되게 어렵게 들어가시려고 해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떤 베네핏이 있길래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이슈들이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스마트 시티 5G를 이용한 스마트 시티의 가장 그 비즈니스 케이스 가장 좀 선망되는 좀 가장 좋은 비즈니스 케이스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좀 있을까 좀 퍼블릭 차원에서 또는 시티즌 차원에서 조금 한번 얘기를 우선은 경 담당자님께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 측면에서는 이 도시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개선이나 어떤 비용적인 절감 요런 어떤 도시민이 본원적으로 생활을 할 때 이용해야 될 서비스를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 효용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각광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 아까 제가 스마트 시티 소개를 드리면서도 스마트 시티는 도시 공간이 혹은 도시 인프라가 사람에 적응하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수요 응답형 셔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일정 지점을 찾아가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 교통 서비스가 대응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도농 복합도시나 인구 밀도가 낮은 부분이 존재하는 도농 복합도시 같은 데서는 반드시 각광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셔틀을 자율주행으로 구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5G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실시간 관제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 결제 서비스 부분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네이버 그 포털에서도 버스 요금 얼마, 지하철 요금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혹은 시간 최소화 관점에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반드시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도시민이 반드시 생활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면 도시민의 어떤 선택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 코칭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그 소비하는 주체와 판매하는 주체, 생산하는 주체를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5G 응용 분야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용자가 서로 필요로 하고 뭔가 이게 내가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예, 이게 시간적인 또는 비용적인 데서 내가 그래야 이걸 사용하는 거가 되는 거고 어떤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는 뭔가 인프라가 있어서 사람이 쓴다기보다 이제는 기술이 사람을 따라올 수 있도록 사람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결제 서비스 이런 거 예를 좀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경로 팀장님 또 재난도 뭐 해보셨고 해서 어떤 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5G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저희 이동통신 업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기술도 옛날 2G에서부터 3G, LTE, 뭐 5G까지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봐왔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쓰는 네트워크는 빨라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발달을 해왔었고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그러한 빨라지는 방향 이외에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느냐가 관건이 되어 왔는데 한 3, 4년 전에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3G, LTE가 아니라 비표준계의 통신 네트워크였던 시그폭스나 아니면 뭐 NB-IoT 최근에는 표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사물 데이터를 취합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왔었는데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G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해서 매시브한 IoT 데이터들도 취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브로드밴드성의 빠른 데이터들도 취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한꺼번에 가지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 시티에서 많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5G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많은 데이터들을 매시브하게 사물의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수집하는 측면,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바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에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할 때는 5G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측면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 안의 서비스를 얼마나 고객들한테 팬시한 서비스를 그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줄 수 있는가, 이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KT가 클라우드 인프라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 엣지를 저희가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엣지 클라우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는 시장이라든지 고객들이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네트워크 클라우드에서 그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스마트 시티의 공공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긴급하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5G에서 강조가 될 수 있는 레이턴시가 적다는 측면을 가지고 실제 구조자나 요구조자에게 이제 이런 재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공공에서는 좀 부각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느낌이 저희 UCT 시작할 때 2003년에 사실 그 UCT라는 기술은 IoT 그 당시엔 이제 유비퀴터스 센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자고 시작을 했던 게 UCT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5G에서 어떤 그런 IoT 센서 기술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 세 가지 축 그 초다수, 초저지연, 초광대역이라는 것들이 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지연과 다수는 뭐 IoT를 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광대역이죠. 뭐 이런 거고 또 좀 재난 같은 경우는 저지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떠한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또한 MEC 기술이라고 뭐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좀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좀 실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미경 실장님은 3년 동안 그래도 5G 기술을 통한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같이 들은 것도 있고 쉬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이게 그 실증 과제에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행했었던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는 사실 이제 국가 R&D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제를 저희가 2018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5G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접근이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보면 이제 앞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 자체는 워낙에 분야가 넓고 그 수요층이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원래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 이제 실증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조직 체계나 역할이 다 달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세이프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량을 그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 교량 상면 도로에 대한 그 담당하시는 부서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교량 난간 부분이 또 다르고, 그다음에 교량의 교각 부분을 담당하시는 부분이 다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좀 어려웠었고요. 이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더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제 쉽게 해결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스팟을 찾아서 실증 환경을 구축을 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커버리지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곳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환경에 필요한 적당한 스팟을 찾는 게 또 세 번째로 어려웠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어떤 다부처 간에 뭔가 CCTV를 하나 세우면 경찰청이라든지 뭐 안전청이라든지 여러 다부처 간에 걸려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 사실 뭐 많이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고, 스마트 시티는 범부처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거버넌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뭔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디에 가면 다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말씀하셨던 게 좀 5G라는 기술의 초기에 실증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취입을 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서 마치 5G가 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실증 과제를 하면서 어려웠다고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이제 경광찬 담당님이 이제 요번에 또 이렇게 저희가
LG 컨소시엄이 그 국가시범도시 세종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부산도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럼 그 국가시범도시에서 지금 LG U+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 어떤 국가시범도시가 U+ 말고도 여러 가지 건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LG U+에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그 LG 컨소시엄이 그 세종 5-1 생활권 선도지구 SPC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10월 8일 날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사업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로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통신사 본연의 역할인 그 통신망, 유무선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무선 통신망은 저희 모바일 고객분들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망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그 세종 5-1 선도지구,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유무선 통신망 구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신망 구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유선은 광망 기반의 어떤 자가망 구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선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5G 기반. 그 욕심컨대는 SA 그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28기가 뭐 29GHz 대 영역까지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부분,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그 5-1 생활권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약 200여 개 이상의 스마트 폴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그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뭐 그 유동인구 분석이랄지 교통 상황 정보, 그리고 환경 센서, 그리고 뭐 블랙 아이스까지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로 환경 센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와이파이 6를 세종 5-1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즉 IoT 기반의 도시 환경 정보랄지 현황 정보를 수집을 하는 매개체인 스마트폴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신으로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희 역할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홈하고 스마트 존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 홈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아파트의 홈넷 구축하는 부분하고 저기 홈 IoT 서비스 부분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 홈 네트워크하고 IoT 플랫폼을 연동한 어떤 통합 앱 수단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발과 구축에 참여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유선, 무선, 통신 인프라는 다 준비를 해주셨고, 예. 또 5G의 신기술도 다 준비를 해주시고, 예. 또 스마트 폴과 6G가 이제 6기가 요새 또 비면허 대역이 저희가 오픈이 되면서 와이파이 6뿐만 아니라 또 그렇습니다. 5G에서 어떤 6기가를 이용한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뭐 그거를 확산을 해서 세종뿐만이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지금 사업들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은 바람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트리가 실증 사업에서 아까 지능형 CC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해본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실제 어떤 이런 국가 시범 도시의 사례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좀 또 정부의 어떤 연구들이 어떤 실제로 뭔가 현실화될 수 있는 또 기회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조금 이제 한국 얘기도 들었으니까 또 이제 화웨이에서 한번 오셨는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강승우 상무님께 한번 그 아까 발표에서도 좀 많은 그 심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많은 그 유즈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중국은 좀 겁이 나는 게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돈과 사람들로 해서 결과들이 아주 빠르게 나와서 항상 좀 두려움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런 그 중국에서 실제 어떤 스마트 시티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게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공장 여러 가지 분야에 그 협업이나 기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많은 기업들 분들도 만나고 논의를 해보는데요. 우선 가장 큰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이제 나라마다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텐데요.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떤 큰 거시적인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저도 이제 사업 개발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국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그 제반된 기술들을 많이 논의하는데요. 실제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전 지구적으로 이제 처한 어떤 주택 문제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큰 방점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고 누가 그 부분을 주도를 할 것이냐,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조율되고 같이 데이터가 공유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고도하는데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부분이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도 상당히 이제 큰 장점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규모 있게 서비스 또는 시험을 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서로 공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단계적인 실행인데요.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에서 데이터 부분은 연사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센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큰 도시화가 되고 그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건물도 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건물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ICT가 도입될 때 그 건물의 성격과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행 과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마트 시티를 할 때 결국은 이익 모델이 나야지 그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리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들이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규모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좀 뭔가 이러한 경험들이 공유가 돼서 같이 어떤 발전적인 것들로 갈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이공규 팀장님, 저희 재난안전 서비스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제가 정답을 알면서 이렇게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그 5G 코어 기술들이 실제로 재난안전에는 어떤 것들을 실제 해보시니까 많이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주신 질문에서 좀 많은 부분을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레이턴시 측면 그리고 매시브한 연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다른 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중복되는 거니까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고, 그 저희 KT가 이제 5G 시대에서 공공적인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KT는 아시다시피 전국의 기지국을 엄청나게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기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지국도 중요하지만 기지국 뒤쪽으로 코어 인프라 그 광선로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크게 디지털 뉴딜 측면,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측면이 크게 두 축으로 지금 나라를 조금 육성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디지털 뉴딜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코어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아주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광 시설을 갖고 있어서 광 끝단에다가 자세한 기술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가 세이프 SOC라고 해서 광 끝단에서 센싱이 되는 재난안전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끝단이라든지 아니면 광에서 여러 가지 파괴 신호라든지 아니면 붕괴 신호 이런 것들을 전조를 감지해서 저희 센터에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센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뭐 정부의 디지털 SOC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기지국이 많이 있으니까 기지국 끝단에다 저희가 환경이 중요한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데 환경 센싱을 위해서 미세먼지 공기 측정하는 센싱을 전국에 한 200여 개소를 저희 측정망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공 데이터로 저희가 오픈을 해서 스마트 시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선 인프라부터 옵티컬 센서라든지 또 환경 센서, 다양한 센서 얘기까지 그 마케팅 사장님처럼 이렇게 회사 KT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예를 또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분씩 저희가 이렇게 뭐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강승우 상무님 이렇게 거꾸로 좀 한마디씩 한 뭐 30초 정도 스마트 시티를 해본 경험들 어떻게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무리 정리를 할까 합니다. 좀 말씀이 강승우 상무님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저는 5G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여지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풀이 좀 구성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오는 지금 중국처럼 거대하게 어떤 시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한된 자원과 어떤 규제를 좀 고려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험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데이터 자체가 사일로화되지 않고 통합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그 산업 간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은 ICT라고 있지만 건설이나 다른 섹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어떤 크로스 서비스 간 그다음 데이터 활용성 검증을 좀 하고 같이 어떤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단장님 말씀. 예, 그 5G가 그 스마트 시티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안 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 인정을 하실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차원에서 이 공공 차원에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저는 이 군이나 어떤 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안상의 이슈로 인해서 심지어 그 군에서는 5G를 활용을 하고 이동통신망을 활용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보안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현실적으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공공 특히 이렇게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분야나 군 분야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민간의 파급 효과가 더욱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미경 실장. 네,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보면 좀 더 경쟁력 있고 또 지속 가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의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기를 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서비스 솔루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아마 5G 기술이 최적의 대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G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사도 와 계시고 제조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업도 와 계시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 제공해 주시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엔드 투 엔드로 보면 그 서비스에 필요한
많은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송에 관련된 프로토콜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같이 융합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패널 토의를 통해서 기술적인 이슈들, 왜 스마트 시티에서 5G 기술이 꼭 필요한가, 또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왜 이 5G 어떤 우리 통신 사업자들이 큰 베네핏을 못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거버넌스 얘기라든지 서비스 얘기라든지 말씀하신 공공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건 못하고요.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그 한미경 기술총괄님, 경광찬 담당님, 그다음에 강승우 상무님, 그다음에 KT의 이경로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재난안전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휴식을 가진 이후에는 저희가 공공융합 및 그다음에 해양융합에 관련된 세션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